9월 10일, 어제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효과적인 자살 예방 대책은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자살예방협회장 겸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인 서울대병원 정신과 안용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어제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자살률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2012년도에 약 14,160명, 네. 인구 10만 명당 따진다면 28.1명이라고 해서 OECD 최근 10년간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OECD 세계 10년간 세계 1위도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자살률이 한 2배로 높아져가지고 네. 최근에 WHO에서 발표한 자료로 의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자살 증가율이 제일 높은 나라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까 14,160명 정도라고 했는데 그 정도 수치라는 것은 약 37분당 1명이 자살하는 수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한 900만 명 좀 넘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군요. 예. 네, OECD 국가 가운데서 이렇게 높은 10년 동안 1위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만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단지 한 가지 이유만 갖고 거기서 다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변화가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경제적이든 IT든 상당히 빨리 바뀌는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회복지 시스템이랄까, 국민의 인식이랄까, 가치관이랄까, 가족의 어떤 체계랄까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어떤 갭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요. 2013년도 작년 하반기에 자살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를 했었는데 좀 흥미로운 자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살에 대해서 좀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데 남들의 자살,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살에 대해서는 그거 참 안 좋은 거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반면에 내가 불치병이 있거나 내가 실직하거나 파산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데에서는 자살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약 5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문제와 자기 문제를 했을 때 좀 이렇게 달리 보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그 자살 실태 조사도 하셨는데 보통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에 어떤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살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낙오되거나 경제적으로 빈곤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공통점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예를 들면 부도나 실연이나 또는 실직으로 자살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부도는 경제적인 풍요를 상실하는 거고 실연은 사랑, 실직은 결국은 사회적 주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상실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그런 상실감 상황에서 나 혼자 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이 자살률이 높은데 독거노인이 그런 주변에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자살의 중요한 공통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상실감을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가 좀 욕망의 사회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하다가 그게 실패하는 경우 상실로 이어지고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이유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통계청하고 경찰청 자료가 2012년도에 나온 걸 동기별로 본다면 약 30% 정도가 이제 정신과적인 문제고 약 20%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이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2013년도 자살 실태 조사한 결과에서 보면은 그냥 크게 요약하면 약 3분의 1 정도는 우울증을 비롯한 또는 적응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인 문제고 3분의 1은 신체적, 경제적인 어려움 이게 3분의 1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에서 오는 충동적인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자살하면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자살 아니겠습니까? 현재 청소년들의 자살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이제 매스컴에서 청소년의 자살을 많이 얘기해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이 상당히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볼 때는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약 5.58명 정도로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 자살이 증가율이 빠르다는 거죠. 증가율이 빠르다는 거고 두 번째 또 청소년 자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화되면서 청소년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짊어질 계층인데 이 청소년의 자살이 증가된다는 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청소년의 자살은 외부 환경 요인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잘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살이 청소년의 자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연예인이 뭐 자살하는 경우 청소년 같은 경우 이제 좀 따라서 모방하는 효과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따라 죽는 그 베르테르 효과라고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베르테르 효과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매스미디어가 10%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10%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청소년 계층이기 때문에 매스미디어에 대한 어떤 유해 정보에 대한 차단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청소년들은 상당히 민감한 나이고 감수성이 많고 잘 흡수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 생면 존중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자살의 어떤 예방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살 예방 및 생면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도 3월에 통과됐고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죠. 그리고 중앙자살예방센터도 생긴 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처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처음 시작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제도적으로 자살을 위한 정부 정책이 차근차근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금 상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중앙자살예방센터장도 겸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앙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을 좀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살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대국민 홍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과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살은 아무래도 예방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뭐 정부 차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국민들의 긍정적인 관심입니다. 어떤 가시권이나 뭐 호기심에 의한 유명 연예인의 자살 이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인식의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다. 그 사람의 문제다. 그 사람의 정신과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의 문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좀 국민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실천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게이트키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위험성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그런 교육을 작년에 3만 명, 올해 상반기만 약 3만 명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자살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참 어떤 개인의 문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보니까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도 좀 강화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제도적으로
법규 하나만 좀 바뀌어도 크게 자살률을 바뀌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면은 맹독성 제초제를 2012년 그라목손이라는 맹독성 제초제가 있었습니다. 2011년 말에 판매 금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음독 자살이 줄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통계가. 그래서 그런 제도 하나 바꾸는 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청소년들 말씀드렸는데 예.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의무적으로 시행할 교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교육이라든가 성교육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 인간 존중에 대한 교육 네.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두 번째는 유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갖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과의 관계인데요. 경찰이 출동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이 따라가서 같이 평가하고 유가족도 도울 수 있고 또는 네. 자살 시도자가 있다 그러면 자살 시도자가 다시 자살할 수 있느냐 이런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아예 제도적으로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망자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건 2012년도 자료입니다. 1년 9개월 이전의 자료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초에 있었던 세모녀 사건이 자살률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혀 어떻게 보면 눈 감고 대처하고 있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좀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살까지 가기까지 우울증이 하나의 큰 역할을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사례를 많이 보셨고 또 심리적 부검을 네네. 통해서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변에 좀 우울증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 어떤 것들을 좀 살피면 좋을까요? 행동에 좀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SNS나 이런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키는 게 많이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네. 들면 죽고 싶다, 누구를 원망한다든가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중장년층 이상으로는 가족들을 부탁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위험 사인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이면은 어떤 말을 특별히 해주는 것보다는 공감을 갖고 좀 국민들이 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네.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 먼저 듣는 자세 들어주는 것만 해도 50% 이상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봤을 때도 이거는 도저히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하면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가 있고요. 네. 또 1577 0199가 24시간 여러분들 콜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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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한국자살예방협회장 겸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인 안용민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